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융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모아가고 계시는 종목에는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와 슈드 ETF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ETF 가운데 유독 슈드 ETF의 성과가 올해 좋지 않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ETF를 계속해서 모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유독 올해 슈드 ETF의 성과가 좋지 못한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슈드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슈드를 매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금의 성장인데요. 만약에 주가 흐름이 단기간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당금만 잘 성장한다면 지금의 주가 부진은 오히려 주식을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배당금의 성장이 이루어질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드의 배당금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까지 함께 다루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4개 ETF들의 올해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반도체와 나스닥 100 ETF의 주가 상승이 엄청난데요. 올해에만 벌써 주가가 2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10% 가까이 오르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은 주식은 하락기에 더 열심히 매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년과 같은 하락기를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으셨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슈드는 혼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면서 다른 ETF들보다 상대적인 성과 차이가 꽤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답답함을 느껴 하시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슈드의 성과가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올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AI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요. 앞으로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과 AI 기술을 융합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AI 기술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해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 많은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었고요. 최근에 미국 은행들의 연쇄 부도나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게 무난하게 잘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특히 AI 기술과 반도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ETF의 여러 종목들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포함되느냐가 주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슈드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슈드는 약 100여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은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딱 2개 기업뿐입니다. 그리고 보유 비중은 8.19%밖에 되질 않는데요. 반면에 나스닥 100은 보유하고 있는 100여 개의 기업들 중에 반도체 관련 기업이 15군데나 됩니다. 비중으로는 16.01%로 슈드의 2배 정도예요. 따라서 1차적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슈드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건 알겠는데 왜 혼자서만 올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슈드의 섹터 구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특징적인 섹터인데요. 올해 3월에 슈드의 종목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슈드는 원래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그 비중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많이 작은 편이고요. 통신 서비스 섹터의 비중도 나스닥 100에 비하면 크게 작은 편이에요. 반면에 슈드는 종목 교체 이전부터 산업재와 방어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요. 에너지 섹터의 비중은 종목 교체 이후로 크게 증가하면서 다른 ETF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들 섹터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그 흐름을 비교하면 슈드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슈드에서 원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섹터인 산업재와 방어소비재는 올해 주가가 거의 횡보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통신 서비스 섹터나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기술 섹터는 주가가 크게 상승했어요. 하지만 슈드는 이들의 비중이 원래 작아요. 반면에 올해 3월에 종목 교체를 하면서 비중이 커진 에너지 섹터는 5월에만 주가가 6% 넘게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로는 10%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슈드의 섹터 구성이 올해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섹터 비중은 원래 작거나 종목 교체 이후로 더 줄었고요. 올해 주가가 부진한 섹터의 보유 비중은 원래 크거나 종목 교체 이후로 비중이 더 크게 늘었던 것이 가장 직접적인 주가 부진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섹터별 주가 성과가 올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저는 키 맞추기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가 흐름이 좋은 정보기술이나 통신 서비스 섹터는 작년에 30% 가까이 또는 30%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던 섹터였어요. 반면에 작년처럼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방어 소비재 섹터나 산업재 섹터는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를 잘했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주식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좋은 성과를 내기가 더 쉽죠.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지금은 기술주와 성장주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여러 테마와 이슈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흐름으로는 작년에 크게 하락한 섹터는 반등을 했고 작년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섹터는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금리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제가 런칭한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함께하는 모임인 마편투 클럽에서 공유해드린 내용인데요. 내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봐 주셨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슈드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종목 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당 종목을 매수한 이유를 적어보는 건데요. 단순하게 누가 추천을 해서 매수를 했다 이게 아니라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치주의 비중을 높이고 싶어서라든지 아니면 10년 후에 배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했다와 같이 내가 매수한 이유를 먼저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어떤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단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투자 상품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상품은 없어요.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앞에서 확인한 1번과 2번의 내용들이 내 투자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특정 기업이나 섹터에 치우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욕심이 앞서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게 잘 투자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상승과 하락이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등의 방송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쉬워져요. 주가가 오르면 떨어지기도 하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금방 팔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하락은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가장 먼저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슈드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함께 알아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슈드는 상장한 이후로 S&P 500만큼의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S&P 500이나 나스닥백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뛰어난 주가 방어력을 보이면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주가 방어력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주가가 오히려 부진하니까 교체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2021년 상승장 이후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슈드는 S&P 500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00를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슈드는 12,175달러, VO는 11,504달러가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성과를 판단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작년의 주가 방어력만 보고 더 우수한 ETF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슈드가 상장한 이후로 S&P 500과의 해마다의 성과를 비교해 봤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S&P 500의 성과가 더 좋았던 해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슈드의 성과가 월등히 좋았던 해를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대체로 S&P 500의 성과가 더 뛰어났던 해가 많았죠. 그런데 슈드는
5, 6년에 한 번씩 큰 성과를 보이면서 S&P 500의 성과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S&P 500과 슈드의 장기 성과는 비슷하지만 그 과정에서 슈드는 원래 대체로 S&P 500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고요. 대신에 5, 6년에 한 번씩 슈드가 S&P 500보다 크게 성과가 좋으면서 부진했던 성과를 따라잡았다. 그래서 올해 6개월 동안의 성과가 뒤처지는 걸로 성과가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과를 측정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슈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연평균 10%가 넘는 배당금의 성장 때문인데요. 올해 1분기 배당금만 들어왔기 때문에 1분기 배당금만 떼어보면 역사적으로 1분기 배당금은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2018년 1분기 배당금은 전년 0.3258달러에서 0.2615달러로 2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의 배당금은 전년 대비 6.96% 상승했어요. 여기에 올해는 이미 작년 1분기 대비 배당금이 1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전체 배당금도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슈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예상 실적을 통해 배당금이 성장할지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상위 10개의 종목에 올해를 포함한 2025년까지의 매출과 순이익 전망치를 조사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하나하나 입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전공 광화문 금융로 채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이 자료를 확인하는 이유는 배당금의 원천은 순이익이고요. 또 매출이 잘 나와야지 순이익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년치를 보는 이유는 올해는 매출이나 순이익이 역성장을 하더라도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적어도 배당금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줄기 때문인데요. 배당금이 줄어들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확인하면 올해 순이익이 작년 대비 줄어드는 기업의 비중은 상위 10개 기업 중에 딱 3개뿐이고요. 개인적으로 따로 슈드의 보유 기업들의 전체 실적 예상치를 봤을 때 현재로선 올해 순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비중이 약 75% 정도였어요. 따라서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 많은 자료들을 확인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볼게요. 하반기에도 반도체, 정보기술, 통신 서비스 섹터 위주의 상승장이 펼쳐지면 슈드의 종목 구성상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너지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고요. 또 그 중에서도 슈드에서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의 실적이 2025년까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슈드의 하반기 주가 흐름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슈드를 배당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즘과 같은 횡보장이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요. 올해 배당금도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주가 흐름이 반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고요. 오르는 종목으로 계속 교체를 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만이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